동아시아 하면은 오늘날 대개 그 유교 전통이라고 할까? 유학의 전통 또는 불교라고 하는 신앙, 종교 또 한자의 공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얽히면서 영향을 주면서 또 외교 관계에서는 소위 그 조공과 책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조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중국 왕조에 사절을 보내가지고 때때로 문안 인사를 드린다든지 또는 그 나라를 세웠을 때나 왕이 교체되어 있을 때 그것을 보고를 하고 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조공사대라 또는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으로 표현하는데 그와 같은 애교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6, 7, 8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 동아시아 세계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동아시아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부의 운영 원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대단히 복잡해요. 중국이라고 하는 특히 당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이 있고 그 주변에 신라, 발해, 남쪽에는 베트남이라든지 또 서쪽에는 토번과 같은 오늘날의 그 티벳과 같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사이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때때로는 애교 관계가 규정이 돼요. 오늘날 티벳은 중국의 일부가 되어 있어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당나라 시대만 하더라도 티벳이라는 나라는 당을 능가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의 공주를 티벳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 북쪽에 있는 흉노라든지 아까 말한 돌고래나 어떤 북방민족의 세력도 당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한 그 상당히 다이나믹한 세력 관계가 있었던 게 바로 이때고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강시간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인간의 이동 이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그 유민들이 또 일본에 건너가게 돼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은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에게 백제왕이라고 하는 이 성을 준다든지 고구려 왕이라는 성을 준다든지 각종의 그 우대책을 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기술, 학문,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 유민들은 오사카, 교토 그 나라 근처에 많이 살고 있어서 거기에는 그들이 신앙하는 백제왕 신사라든지 백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지역에 가면 오늘날도 백제교, 백제촌 등등의 수많은 이름들이 남아 있어요. 물론 고구려 사람들도 역시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특히 오늘날 동경 지역을 개척하는 데 큰 공을 세워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동경지에 가면 고려역, 고려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들을 신앙하는 뭡니까요? 고려 신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면은 이와 같은 대불이 안치되어 있는 소위 동대사라고 하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동대사를 아까 752년에 건립을 했다고 그랬어요. 동대사는 오늘날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에서 세계 최대를 자랑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부처 역시 건장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데 이 동대사를 건조할 때 기술적으로 자문을 하고 동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불교의 힘을 통해서 민중을 동원해서 그 역을 그 일을 해냈던 사람들은 대개 백제계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나라에 가면 김태스 나라 전철역이 있는데 그 전철역 광장에는 한 사람의 승려의 동상이 서 있어요. 상이 서 있는데 행기라고 하는 사람. 백제 도래인의 후손인 그는 당시 동대사라고 하는 큰 절을 짓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필요해. 연인원 말이죠. 동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행기라고 하는 스님이 민중들의 신앙을, 민중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절을 짓는 역사를 해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이
동대사 대풀, 지금은 이제는 금이 전부 다 벗겨나가가지고 동만 남아있는데 원래는 전부 다 금으로 칠해 있었어. 그러니까 그 금을 생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백제계 사람 경복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여러분들 그저 대지진이 난 지금 동북 지역에 대지진이 난 곳이 있는 거기에 왁구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 거기 금광이 있었던 곳이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곳까지도 백제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경복이라는 사람이 금을 캐서 그 금을 헌상을 해서 저 동대사에 거대한 불상을 입히게 돼요. 나중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중앙의 관리로 발탁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에 가면은 그 동대사 근처에 널려 있는 각종 이 국보급의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기당이라고 하는 이 행기를 기념하는 건물이라든지 등등의 건물들이 지금도 건재하게 있는 걸 보면은 이와 같은 그 도레인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일본의 그 문명 건설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합니다.